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질문 주시면 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고요. 네. 네. 갑자기 말하다가 질문하려네, 쟤는. 막 이래서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질문 있으시면 한번 아까 우리 카노님 아까 사전에 저한테 질문 주셨던 거 한번. 네. 사전에? 예. 미리. 이게 공모하셨군요. 네. 야. 저희가 이제 살롱에서 직원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세대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 이제 면담이라는 걸 진행하게 되는데 매번 겪는 이야기지만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고민인지도 모르는데 생각이 맨날 복잡하대요. 이제 그 직원분들께서. 그쵸. 네네네. 생각이 많다, 생각이 복잡하다. 뭐가 구체적으로 그런가라고 좀 들어가 보면 뭐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이 깊고 혼란스럽다. 그리고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면담을 이렇게 하다가도 어디를 집어줘야 될 부분이 어느쯤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들한테 해줘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 거죠. 네. 사실은 저도 그런 면에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죠. 저도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면담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면담할 때 항상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지금 하는 고민이 제일 중요해서 그 고민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고민이 머리에서 제일 잘 이루어져서 하는 고민이냐. 이게 달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고민은 오히려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잘 안 그려져요. 네. 그런데 되게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는 거 있죠. 만약에 오늘 저 등이 고장나면, 떨어지면, 밟으면, 병원 가면 아프고, 치료비 나오면 저 끊게 해야 되고, 근데 저 등은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고민이 쉽게 머릿속에서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잘 굴러가는 걸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요, 500억 투자하는 거 결정은 20분 만에 해요. 근데 회사 앞에 자전거 주차대 어디에 만들까? 이거는 2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해요. 임원회의에서. 왜냐면 두 번째 게 더 머릿속에서 잘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건요, 그 머릿속에서 안 굴러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진짜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고민을 네가 하고 있는 거다. 머릿속에서 잘 굴러가는 고민은요, 대부분 실생활에 작거나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고민을 하는 것 자체로 너는 의미가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 고민의 가치를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바로 말로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고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늘 요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얘기가 있으면 자기가 가져와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내면 상태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이 내가 지금 어쨌든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 고민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재밌게도 그 고민에 맞는 말이나 현상이나 느낌이 올 때를 더 잘 발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1시간짜리 면담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안 좋고요. 5분짜리 면담을 1년에 12번, 20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상담할 때 2줄 못 넘기게 해요. 2줄 못 넘기게 합니다. 그럼 자기가 문제를 자꾸 끊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의 단편이나 고민의 한쪽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보이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요걸 하나씩 잘라내서 요거 하나 툭, 요거 톡 던지면 1년 동안 짧게 했던 그 얘기들을 모으면 자기 고민의 실체가 보일 때가 있어요. 예. 항상 너무 크게 얘기해서, 너무 길게 얘기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시간을 한번 쪼개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네, 강의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뒷담화라는 게 조직에서는 뒷담화, 네. 그럼 이제 가볍게 말해서 뒷담화지만 심하게 들어가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모함, 뭐, 예, 예, 뭐 심지어는, 네. 편애하고 따돌림을 하는 게 또 학교에서는 생기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성인이니까 그걸 견디고 또 해결하려고 대화도 노력도 시도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두 가지 질문은 여기서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남의 마무리에 뒷담화를 내가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심리고 어떻게 또 조직의 리더로서는 그렇게 막 뒷담화를 하는 그 그룹에게는 어떠한 조언을 해야 되는지. 네, 네, 네. 그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 사람을 뒷담화를 넘어서 따돌리는 사람들 있죠. 따돌리는 게 전문인 사람들. 사실은 그러면 너 일 못해, 너랑 일 못해, 그냥 너랑 너 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조직에 필요해. 심지어 능력이 있어.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직장에서 이제 부장님 정도 되는 분이 돌아버리겠습니다. 왜요? 이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데 일을 못해요. 이 셋 중에 문제가 있으면 의뢰도 괜찮은데 이 세 개 다 괜찮은데 일 못해요. 이런 문제들. 방금 전에 문제도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뒷담화나 아니면 조직에서 따돌리는 걸 자꾸 일삼는 분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는 조직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대부분 따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뒷담화를 통해 따돌리든 어떻게 해서든 따돌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고립불안이 되게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으려고 하는 불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심하게 따돌림 당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선제적으로 따돌리는 겁니다. 네, 따돌리기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고립불안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고립불안 강한 분들은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고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게 구속해주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넌 나의 신복이야. 너 오늘부터 내 옆에 떨어지지 마. 무조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립불안이 강하지 않은 분들은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데 고립불안이 강한 사람들은 누가 날 좀 구속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 보스 밑에, 그러니까 카리스마든 그게 구속력이든 뭐든 좀 세게 구속하는 보스한테 그 사람을 보내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돼요. 네,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지금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인 직장에선. 재택근무하니까 고립불안이 센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할 때 괜찮죠. 좋아하는데 누가 자기를 구속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제가 강하게 구속하는 멘트를 상사가 보내야 된다. 너 요즘 뭐해? 어딨어? 집에서 일하는 거 확실해? 그럼 이 사람들은 아이 왜 이렇게 저한테 심하게 구속을 하세요? 라고 해서 막 좋아해요. 나 구속당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센 보스. 그러니까 유비 같은 덕장이 아니라 장비 같은 진짜 센 보스 옆으로 배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하는 나쁜 짓은 자기가 예전에 그걸로 인한 큰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받은 애가 사랑하잖아요. 예, 사랑받은 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터치도 못 받은 애들은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애를 안아주질 않으면 애가 나중에 범죄자가 돼요. 다 떠나서 안아주기만 해도 애가 나쁜 짓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막을 수가 있어요. 안아주셔야 돼요. 네. 뭐 직장에선 잘못 안아주면 안 되죠. 안 되면 안 되고. 네. 네. 근데 남자분들도 동성끼리 많이 서로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거기서 힐링이 엄청 돼요. 힐링이 엄청 됩니다. 여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안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그 술 드시고 동창회에서 끝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안으세요. 야, 그야, 반갑다, 야. 그거 한 번 하는 게 되게 민망하지만 그 한 번의 온도로 며칠이 아니라 몇십일 정도 그 애착의 느낌으로 사람이 계속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태어나서 3년 이상을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애들은 반드시 사이코패스가 돼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세요? 차우세스크라고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감염 질환 때문에 고아원의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예 건드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말 못된 인간이죠. 그 아이들이 3년 정도 거기서 아무도 만지지 않은 아이들이 다 중범죄자가 됐어요. 네, 중범죄자가. 그것도 아주 심각한 중범죄자가. 네, 그러니까 진짜 몹쓸링 하는 거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네, 하나 더 있어요. 그랬죠. 당할 때. 근데 사실 당할 때는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그 일부를 말씀을 드린 건데, 내가 따돌림 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게 사실은 뇌에서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이거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그 실험인데요. 이렇게 대표님이랑 저랑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라고 칭할게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이사님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 무섭게 앉아 계세요? 네. 그런데 몰래 카메라의 희생양이고요. 저희 둘은 이미 공모를 한 거예요. 근데 셋이서 앉았는데 그냥 서로 다 3명 다 모르는데 제가 공을 갖다가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저한테 다시 주세요. 동정 놀아요. 그러다가 한 번쯤 이사님한테 던지려다가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그냥 저한테 던져요. 다시. 요걸 한 3분 정도 하면 뇌에서요, 죽기 직전에 시그널이 나와요. 그만큼 따돌림 받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정말 뇌가, 그러니까 이게 세게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받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 같으면요, 진통제 먹어요. 진짜 진통제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땐, 정말 우리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경험했죠. 세월호 참사. 세월호 때요, 실제로 정신과 선생님들이랑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유가족분들한테 진통제 처방을 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약물의 약물의 힘도 좀 얻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되게 어렵죠.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하나의 방법은요, 걔가 나를 따돌리고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작은 그룹에서 따돌리는 거죠. 근데 이걸 힘들지 않게 하는 건 더 먼 거리에 있는 느슨한 관계를 한번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서 따돌림 받은 아이들은요, SNS에서 먼 거리에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들면서 그게 좀 덜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SNS가 좋은 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죠. 24시간 SNS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검색어에서 몇 등 하고 있나. 이런 인간을 전현무라고 합니다. 현무야, 미안하다. 아니 진짜 너는 일어나서 뭐부터 해? 화장실부터 가. 그 다음에 역시 우리 동준이, 이적. 요즘 책 읽어드립니다. 요즘 책방 같이 했던 그 멤버 중에 우리 동준이는 가수인데 처음에서 뭐 하냐? 그날 읽을 책을 지금 가방에 넣는데요. 이거 사실이래요. 그게 더 재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현무야, 너는 뭐 하냐 했더니 검색어에 자기 몇 등인지 자기 이름 쳐본대요. 둘 다 괜찮은 재밌는 스타일이죠. 재밌는 스타일인데, 실제로 SNS에서 가까운 관계들끼리 중에서 내가 따돌림 받을 때 그거를 내가 뽀개고 찢어내서 다시 들어간다? 불가능하죠. 근데 SNS에서 나한테 좋아요 버튼 눌러주는 사람들이 별로 안 친하지만 느슨한 관계지만 껴있다? 의외로 위안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가깝고 혈맹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멀리 있는데 느슨한 관계가 다양하게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SNS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꼭 시간 낭비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조금 하면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과 툭툭 실없는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실없는 대화. 사람이 목적의식이 있는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없는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용건 있는 대화만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항상 나는 좀 뭔가 좀 선물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늘 목적의식만 가지고 대화를 할 때입니다. 그죠? 근데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은 목적 없는데도 대화하시죠. 그 가장 친한 사람들과 단톡방 들어가 보세요. 가장 가까운 분들과 대화 주고받으시는 단톡방이 가장 쓸잘데기 없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죠. 예. 트트트, 헐, 막 이런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스트레스 완화 방법은요,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없는 장난. 예. 그래서 7시가 넘어서 나라 걱정, 회사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롱런 못합니다. 예. 무조건 7시 지나가면 일몰 이후에는 실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없는 얘기.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음식점 주인 그 사장님들은 7시 넘었는데 회사 걱정,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제일 보면 롱런 못하는 사람들. 진짜 사업의 고수들 있죠.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7시 넘어가면 실없는 대화, 완전히 무슨 바보 같은 대화만 키키키키 하다가 밥 먹고 술 먹고 간대요. 네, 왜? 그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네. 실없는 대화를 많이 나눠보시는 것도 좋죠. 실없는 걸로는 제가 또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맨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오로지 24시간 장난칠 생각만 하는데. 저 진짜 장난 좋아해요. 네네네. 강의 시간보다 오히려 질문 시간에 더 집중하는데 그 지금까지 질문이 이제 그 우리 오너들의 관점이었다면 그 직원들이나 어떤 그 입장에서 혹시 좀 질문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갖고 정리하면 좋겠는데 오늘 오랜만에 그 레드반트 우리 수지 부원장님 오셨는데 또 혹시 절대적으로 윤세정 대표님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호원 직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지금 계속 다 오너들의 질문이었으니까 한번 60초만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60초. 네네. 생각할게. 오늘 교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리적 심폐소생술 저도 오늘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했는데 잘 먹고 마사지나 뜨뜻한 물에 잘 잠그고 잘 자고 거의 한란 같은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질문 먼저 할 테니까 60초 더 드릴 테니까 질문 좀. 저기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 없고 되게 이기적일 때 어떻게 스텝도 안 빼주고 정말 1도 양보 없는 직원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금 동료이신 거죠. 거의 수평적인 위치죠. 네, 같은 위치죠. 네. 사실 배려나 양보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협동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협동을 안 하시는데 사람이 언제 협동을 안 하냐면 가장 협동 능력이 떨어질 때 뭐냐면 오래 보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면 걔랑 절대 협동을 못 해요. 예. 그래서 나한테 자꾸 배려가 떨어지거나 양보를 잘 안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이렇게만 너 나 오래 볼 거야 라는 암시를 어떻게든 주시라고. 예. 그러니까 오래 볼 거라는 암시를 못 받으면요 사람들이 더더욱 자기 민낯이 자주 드러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다른 데 가서 야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닌데 뭐가 창피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오래 볼 거라는 암시를 어떻게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 직장에서 여성인 분들이 우리 부장님은 나한테만 일을 안 맡긴다고 중요한 일을 안 맡긴다고 뭡니까? 그 부장님이 남자 부장님이 여성인 그 부하 직원을 얘 시집 가면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안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시켜요. 그럼 그 여성인 분에게 나 부장님이랑 30년 후에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자꾸 농을 하라고. 그리고 막 20년 후에도 뭘 한다. 10년 후에도 뭘 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 얘랑 오래 같이 일을 할 거다. 오래 만날 거다. 이런 느낌을 못 만들어내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셨는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그건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가 100명 중에 1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취하기만 하고 나한테 가져가기만 하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 다 소시오패스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니까 살다 보다 2, 3년에 한 번씩 만나실 거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는요. 교화가 불가능해요. 버려야 돼요. 내 인생에 안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그런데 여기서 진가가 드러나요. 만약에 그 분이 자기가 필요해요. 자기가 배려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장화시는 고양이의 얼굴을 하면 더더욱이나 의심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는 동정심을 가장 잘 이용해요. 인간이 동정심을 가질 때 제일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분 토론할 때는 내가 방어력이 만렙이에요. 엄청 세요. 근데 동정성 가질 때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슈렉의 만화 영화 보시면 애니메이션에서 장화시는 고양이가 갑자기 으으 하고 있죠. 예. 소시오패스가 지가 필요할 땐 그걸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야 그 문자는 상관없어요. 개 같은이라고 이렇게. 아니 다음 강의는 그냥 소시오패스로 한번 할까요? 예. 소시오패스. 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네, 제가 가끔 하는데 내 집에 너무 많다. 네, 근데 소시오패스는요 내 인생에 그냥 바꿀 수가 없거든요. 소시오패스의 반대말이 무양심자예요. 양심이 없어요. 예. 근데 그분의 그 협동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게 원칙인지 양심이 없는 건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 일은 자기가 해야지 라고 하는 원칙을 계속 지키기 때문에 나한테 양보를 안 하시는 거라면 자기가 필요할 때도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죠. 네.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자기가 필요할 땐 고양이로 변하면 그건 소시오패스예요. 최소한 소시오패스적이에요. 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기 굉장히 좋아서 읍참마속 하셔야 돼요. 읍참마속 하셔야 돼요. 예. 읍참마속 해야 돼요. 그 방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 가장 질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앞에 있는 강의보다 그 육두 문자와 읍참 마속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항상 부딪히는 일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 그 소시오패스와 관련돼서 강의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 거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